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도움을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생존의 지혜, 혼자 있을 때, 심장 발작이 왔을 때 생명을 지키는 7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심장 발작은 결코 드라마처럼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이라기보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생명을 위협하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한 체한 증상이나 피로라고 착각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한 남성의 생명을 구한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78세 김영수 씨는 혼자 살던 어느 날 새벽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왼팔이 저리고 턱까지 통증이 번지자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심장 발작이다. 그 순간부터 그의 행동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바로 그 침착함이 그의 생명을 살린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몇 달 전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서 혼자 있을 때 심장 발작이 오면 이렇게 대처하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심장 발작은 혼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순서대로 하세요. 그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먼저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았습니다. 마침 현관 앞에서 산책을 나가려던 그는 걸음을 멈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거나 일을 하면 쓰러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심장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작은 무리조차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서랍에 보관해 두었던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씹었습니다. 씹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스피린은 씹어서 삼켜야 몸에 더 빨리 흡수되고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생존율을 크게 바꾼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아스피린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복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자신의 주소와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김영수 씨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시 구치동 아파트 103호 78세 남성입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왼팔이 저립니다.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를 또렷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급대가 위치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고를 마친 김영수 씨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열쇠는 화분 밑에 있습니다라고 써서 문 안쪽에 붙여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바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문을 잠근 채로 쓰러져 구급대가 들어오지 못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적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 준비 덕분에 신고 후 불과 16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지금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 발작이 의심될 때 절대로 눕지 마세요. 눕게 되면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나 음식을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발작 중에는 삼키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김영수 씨도 아스피린을 씹은 후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떠올리고 끝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김영수 씨가 취한 네 번째 행동은 몸의 자세를 45도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어 상체를 약 45도 정도 세우고 쿠션이나 담요를 이용해 다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완전히 누우면 폐에 피가 고이기 쉽고 반대로 너무 세워 앉으면 심장에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중간 각도 45도가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취한 것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통증이 완화되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 때 무조건 눕기보다 이렇게 상체를 세워보세요. 5번째 단계는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해야 합니다. 심장 발작 중에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체력과 심장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짧고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가족 3명에게 동시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짧지만 필요한 정보가 모두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면 한 명이 확인하지 못해도 다른 가족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장 발작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입니다. 숨이 가빠지면 공포감이 더 커지고 그 공포가 다시 심장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이며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는 하하고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쉬면 더 효과적입니다. 김영수 씨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이 호흡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내쉬는 데 집중하니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가라앉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은 제가 많은 의사들에게서도 들은 가장 확실한 생명유지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방법이죠. 여러분도 혹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할 때 이 호흡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몸이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현관의 시계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분 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맡기자. 이 침착한 판단과 준비된 마음이 그의 생명을 지켜준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김영수 씨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심장 발작이 왔을 때 생명을 지키는 7가지 응급 대응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는다. 둘째, 아스피린이 있다면 하나를 씹어서 삼킨다. 셋째, 119에 신고하고 주소와 증상을 정확히 전달한다.
넷째, 현관문을 열고 열쇠 위치를 적어 붙인다. 다섯째, 상체를 45도로 세우고 다리를 약간 올린다. 여섯째, 가족에게 전화 대신 문자로 알린다. 일곱째,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며 천천히 호흡한다. 이 7가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평생 1번 이상 심장 응급 상황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80%는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준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대비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실제로 또 한 명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6세의 박영호 씨는 20년 넘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평소 남에게 폐에 끼치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그에게도 심장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45분. 물을 끓이던 그는 가슴 중앙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추워서 그런가 하고 넘겼지만 10분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왼팔이 저리고 턱까지 통증이 번지자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심장 발작이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 구청건강 강좌에서 심근경색 초기 대응법을 배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전자에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는 배운 대로 정확히 행동했습니다. 씹어서 삼키면 약효가 빨리 나타난다. 이 간단한 행동이 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박영호 씨는 손이 떨리는 가운데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동빌라 102호 76세 남성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팔과 턱이 아픕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 침착함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는 곧바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옆에는 이미 미리 준비해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분, 문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 닫혀 있다면 열쇠는 화분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준비 하나가 구급대의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실제로 문이 잠겨 있으면 몇 분, 많게는 10분 이상이 허비됩니다.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상체를 약 45도로 세우고 담요를 돌돌 말아 발밑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유지되어 의식을 잃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자세는 단순하지만 매우 과학적인 대처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족 3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아파 119에 신고했습니다. 서울병원으로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오세요. 그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문자로만 연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호 씨가 실천한 것은 호흡법이었습니다.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이 단순한 동작을 그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동안 반복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하고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쉬자 긴장이 풀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호흡법은 실제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즉, 과열된 심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영호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숨을 내쉬는 데 집중하니 마음이 점점 차분해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며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검사 결과 심장 손상은 아주 미미했고 수술도 최소한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교과서 같은 대응이셨습니다. 그러자 박영호 씨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의사 선생님. 매일 연습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박영호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작은 준비가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박영호 씨처럼 평소에 정확한 지식과 침착한 행동을 몸에 익혀두면 누구든지 위기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착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준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현관문 주변부터 살펴보세요. 혼자 사는 분이라면 의식을 잃었을 때 구급대가 얼마나 빨리 들어올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현관 안쪽에 잘 보이게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비상시 이 종이를 확인해 주세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다면 열쇠는 화분 밑에 있습니다. 비밀번호식 도어락을 사용한다면 119 신고 시 이 번호로 열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지키는 대비에 비하면 그 위험은 정말 작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을 꼭 설정하세요.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이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5번 빠르게 누르거나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미리 등록해둔 가족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전송되고 119에 동시에 신고됩니다. 아직 이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해보세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몇 분의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몇 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냉장고 문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많은 의사와 구급대가 추천하는 생명 표시입니다. 냉장고 문은 집 안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은 종이를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발작 응급 대처법.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는다. 아스피린이 있으면 하나를 씹어서 삼킨다. 119에 신고하고 주소와 증상을 정확히 전달한다. 현관문을 열고 열쇠 위치를 메모해 붙인다. 상체를 45도로 세우고 다리를 살짝 올린다. 가족에게 전화 대신 문자로 알린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쉰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는 아스피린 상자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가까운 곳에 두면 좋습니다. 손이 닿는 위치에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 상황에서 훨씬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곳에 비상정보를 정리해두는 일은 단순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에 응급 의료 정보를 등록해두는 것입니다. 병원 이름이나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혈액형, 긴급 연락처 같은 정보를 미리 입력해두면 의식을 잃더라도
의료진이 즉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급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금 화면에 정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작은 준비 하나가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설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준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해보세요.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제로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고 가정하고 현관문을 열고 메모를 붙이고 아스피린을 꺼내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게 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박영호 씨도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왔을 때 단 몇 분 안에 모든 행동을 침착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장 발작은 언제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랜 의료 경험으로 증명된 진실입니다. 박영호 씨가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 아니라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대비했고 평소에 배운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생사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심장 발작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만 일찍 증상을 알아차렸다면, 조금만 빨리 대처했다면 살 수 있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후회하며 남긴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랐다면 이런 후회를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 발작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줍니다. 다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듯한 압박감,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 왼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 갑작스러운 식은땀이나 숨 가쁨. 이런 증상이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피로나 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호를 느꼈을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먹고 좀 더 지켜보자는 선택을 하지만 그 몇 분이 바로 생사를 가릅니다. 심장 발작은 모든 증상이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증상 중 두세 가지만 겹쳐 나타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가슴의 압박감과 왼팔 저림, 턱 통증과 식은땀, 이유 없는 피로감과 숨 가쁨 같은 조합이 나타난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 습관이 있는 분은 일반인보다 위험이 몇 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혼자 사는 분이라면 반드시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심장 발작은 결코 이길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리 아스피린을 준비한 사람, 119 신고 절차를 연습한 사람, 열쇠 위치를 표시해둔 사람,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등록해둔 사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응급 행동을 공유한 사람. 이런 분들은 거의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운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스피린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 현관문에 열쇠 위치를 메모하는 것, 스마트폰의 긴급 SOS를 설정하는 것.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오늘 해보신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부모님뿐 아니라 자녀, 손주 세대에게도 알려주세요. 심장 질환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한다면 여러분의 침착한 판단이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 발작은 결코 혼자 찾아오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알고 준비되어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까지 배운 대처법이 있고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첫 번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냉장고에 비상 행동표를 붙이는 일, 아스피린을 한 알 준비해 두는 일, 스마트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하는 일. 이 중 하나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심장 발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고 침착한 대응은 생명을 지킵니다. 그것이 수많은 환자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족과 이웃에게 꼭 전해주세요. 혹시 부모님이 혼자 계신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함께 연습해 보세요. 1119에 신고하는 방법, 문을 열어두는 방법, 호흡을 가다듬는 방법을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익혀두면 위기 순간에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하세요.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 결심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긴 생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